시 한 수를 통해서 장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봄에 피어도 보기에 또한 좋고 여름에 피어도 또한 좋고 가을 겨울에도 또한 이와 같으니 너와 함께 마침내 해로하리라. 성산문의 사계화란 시인데요. 장미꽃은 한자어로 장춘화, 월계화, 사계화, 미객이라고 불리는데요. 월계화란 이름 그대로 매달 연이어 꽃이 피므로 늙지 않는 신선처럼 청춘을 오래 누리라는 우의가 있습니다. 장춘화란 청춘을 오래 간직한다는 뜻이 있으므로 장미 그림은 늙지 않고 싱싱하며 아름다운 청춘을 오래오래 누린다는 의미로 읽습니다. 예전 사육신의 한 사람인 성산문조차 장미를 이처럼 사랑의 꽃으로 노래했네요. 그럼 한번 배워보도록 할까요? 그럼 구룩 화판화법으로 장미꽃을 먼저 연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다 아시겠죠? 구룩으로, 즉 라인으로만 화판, 꽃잎을 그리는 것을 뭐라고 한다? 구룩 화판화법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알지 못하면요, 장미꽃의 형태를 알지 못하겠죠. 그래서 항상 어떤 공부를 하기 전에 그 기본적인 이치를 먼저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이것은 구룩으로 꽃잎을 그리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구룩 꽃잎 방법입니다. 꽃잎 방법 먼저 한번 해보도록 하죠. 네, 먼저 한번 구룩으로 꽃잎을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처음에는 당연히 화포로 쌓여 있어서 꽃 몽우리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좀 큼직하게 그려주겠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잘 안 보일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네, 이렇게 있겠죠. 그래 놓고 아직 여기에 몽우리가 이렇게 맺혀 있습니다. 그래 놓고요, 이것이 조금 더 벌어집니다. 이제 벌어지겠죠, 당연히. 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벌어질 겁니다. 이렇게 벌어지겠죠? 그 다음에 이것이 조금 더 벌어집니다. 당연히 이제 이 화포 밑에 이 꽃받침이 점점 벌어짐으로 인해서 이 꽃 몽우리가 점점 펴지겠죠. 네. 이렇게 아직은 펴지지 않았지만 이렇게 점점 몽우리가 열릴 겁니다. 그래 놓고요, 이제 조금 더 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정도 조금 핀 것은요, 이렇게 꽃잎을 먼저 살짝 그려주는 게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여기에서 지금 점점 꽃잎이 이렇게 벌어지고 있잖아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벌어집니다. 그 다음에 이것이 좀 어느 정도 완성되게 벌어지겠죠? 그러면 우리가 완성된 거는요, 좀 확연히 벌어진 만개의 상태는 조금 더 편안하게 여러 구도를 여러분들이 연습해 놓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다양한 형태를 하실 수 있거든요.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렇게 점점 벌어지겠죠? 이렇게 점점 벌어집니다. 그런데 이 몽우리 형태가 좀 다양해야 여러분들이 그 연습을 하고 또 무엇을 표현할 때 다양하게 할 수 있겠죠. 그러면 한번 형체를 좀 한번 다시 한번 또 잡아보도록 하죠.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잘 뒤집혀지고 그 뒤집혀진 거 안에 이렇게 해서 이렇게 계속 뒤집힙니다. 그게 무슨 이야기냐면 그리다 보면 이렇게 빠져나오는 이렇게 몽우리가 이렇게 있다는 이야기고요. 이렇게 잡고 그려줍니다. 그런데 이 모양은 여러분들이 좀 편하게 하셔도 상관이 없어요. 중요한 건 조금 더 다양성 있게, 예를 들어 여기 하나를 더 이렇게 잎이 나도 괜찮다는 이야기예요. 이런 식으로 꽃잎의 형태를 구르구로 다양하게 그려보는 거죠. 그럼 꽃 모양이 꼭 저렇게만 있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한 옆으로 숙여진 것도 있을 수 있겠죠. 한번 뭐 해보도록 하죠. 옆으로 좀 숙여진 형태입니다. 물론 이렇게 벌어지기도 하고요. 이렇게요. 이 모양을 어떻게 잡든 여러분들 마음대로 잡으셔도 좋습니다. 예를 들어 저는 좀 더 편하게 잡는 편인데요. 어떻게 잡냐면 약간 이렇게 삼각형을 돌려나가는 듯이 잡습니다. 그래 놓고요. 이렇게 모양을 잡아주면 이건 제 방식이니까 여러분들도 알아주시면 좋겠죠? 이런 방법이 또 있고요. 어쨌든 중심을 중심으로 해서 계속 잎사귀를 옆으로 계속 벌려주는 거죠. 이때 잎사귀가 좀 자연스러워야 됩니다. 너무 일방적인 형태를 취하지 않도록요. 예를 들면 이쪽으로도 이렇게 있을 수 있겠죠. 형체는 얼마든지 자유롭게 여러분들이 만들 수 있거든요. 다만 장미의 꽃잎의 형태를 잘 파악해서 그 형체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게 이쪽을 향해서 있는 거죠. 이렇게 구루화법은 내가 넣고 싶은 만큼 넣을 수가 있습니다. 꽃잎을 그거를 좀 잘 사용해 주시고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아직 피지는 않았지만 이렇게 멍울이져서 지금 막 나오려고 하는 것도 하실 수가 있고요.
몰골 화법으로도 꽃잎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죠. 몰골이라는 것은 라인을 그리지 않고 바로 꽃잎을 한 붓으로 그려버리는 것이죠. 네. 몰골 화법은요, 송대의 서희가 만들어낸 방법이기도 합니다. 자, 이것은 몰골 꽃 모양이라고 우리말로 옮기면 되겠죠. 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포가 처음에 이렇게 있을 테고요. 네, 화포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있을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아직 피지는 않았지만 이렇게 있을 거고요. 여기에 당연히 이렇게 가시가 있겠죠. 그리고 이것이 조금 더 벌어집니다, 이제. 이렇게 벌어지면 이제 요 안에 꽃잎 모양이 슬그머니 모양을 드러내기 시작하겠죠.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 꽃잎 먼저 그리는 것이 조금 더 편합니다, 이제. 이렇게 꽃잎이 그려지면 이제 여기에 이렇게 꽃받침과 가 있고요. 여기에서 이렇게 이제 벌어지겠죠? 그러면서 이제 이 친구가 조금 더 벌어집니다. 이렇게 벌어지겠죠. 야, 그래 놓고 이제 이 꽃잎이 점점 넓어집니다. 어떻게 넓어지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점점 이 친구가 벌어지겠죠. 그러면 이제 조금 더 벌어진 모습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제 많이 벌어졌죠? 이렇게 많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면 조금 더 이제 완성된 형태로 꽃 모양을 한번 잡아보도록 하죠. 자, 이제는 좀 완성된 꽃 모양을 잡아보도록 할게요. 너무 많이 번지거나 그러는 것보다는 좀 덜 번지면서 하는 형태로 이 안에 부분 진하게 좀 해주고요. 양 옆에는 좀씩 담색, 좀 여린 색으로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되겠죠? 야, 이 모양도 또 다양하게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만 있는 건 아니니까요. 다양하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태는 여러 개가 있을 수 있고요. 하는 법은 스승마다 다를 수 있지만 중요한 건 안쪽에 이렇게 집어넣어 주는 것, 즉 모양이 잡히는 것은 다 비슷합니다. 이 친구를 조금 더 다양한 표현을 해보기 위해서 저만의 방식이나 여러분의 방식만을 하나 만들어내는 건 아주 긍정적입니다. 이렇게 하고요. 이렇게 자꾸 모양을 만들어 가겠죠. 네. 이제 보통은요, 이렇게 어린애들이 3개 정도가 같이 있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보면 이제 이해하실 건데, 얘네들이 보통은요, 이런 식으로 자랍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걸 알아두면 좀 훨씬 더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겠죠. 이렇게 해 놓으면 이 모양새가 점점 잡힐 겁니다. 이렇게요. 그러면 몰골 꽃잎 그리는 법은 이렇게 하고요. 바로 잎사귀와 줄기 연습을 통해서 완성작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죠. 잎사귀를 통한 줄기 연습을 같이 해보도록 하죠. 일단 잎사귀는요, 그리는 법이 2가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붓을 역으로 잡고요. 이렇게 한 번에 그리는 법과 이렇게 해서 한 번에 그리는 법이 있고요. 이렇게 또 한 법은 뭐냐면 이 방법이 너무 잎사귀가 크게 그리기가 어렵다 그러면 이렇게 그리는 겁니다. 이렇게 한 번 하고 쫓아 올라가서 한 번, 한 번 쫓아 올라가서 2번, 한 번 쫓아 올라가서 2번. 작은 건 그냥 이렇게 해주시고요. 그래 놓으면 이렇게 가운데에 맥을 그어주고 이렇게 하면 그대로 되겠죠. 그러니까 잎사귀 그리는 법이 이렇게 2가지가 있다는 것. 그리고 여린 잎일수록 약간의 붉은색이 들어가면서 위로 뻗어 있습니다. 이렇게 여린 잎일수록 위로. 그럴 수밖에 없겠죠. 당연히. 이렇게 여린 잎일수록 위쪽으로 있다는 것. 이것만 기억을 해주시면 이 그리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겁니다. 그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여린 잎을 먼저 위쪽에 조금 그려줍니다. 한번 해보도록 하죠. 뭐 잎사귀가 꼭 이렇게만 나란 법은 없으니까 이렇게 옆으로도 날 수 있고요. 이렇게 날 수도 있겠죠. 예? 그래 놓고 지금
이렇게 오면 보십시오.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이쪽으로 날 수도 있겠죠. 이쪽으로 났을 때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붓을 이렇게 거꾸로 잡고 하나, 둘 이렇게 해서 뒤집힌 것 저쪽으로 가죠. 그리고 이쪽은 이렇게 앞쪽으로 그래 놓고 더 먼 쪽 이렇게 그래 놓으면 이렇게 되겠죠. 그래 놓고 여기에 가시를 그리면 한번 보십시오. 여린잎이 됩니다. 이렇게 여린잎 예, 이렇게가 되겠죠. 여기에 이제 잎맥을 그리면 됩니다. 그런데 조금 더 자란 잎은 색깔이 조금 더 붉은기가 사라집니다. 붉은기가 조금 더 사라져서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야, 조금 더 붉은기가 사라지고 초록기와 조금 더 납니다.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해놓고 가지를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가지는 되도록이면 이렇게 와서 또 이렇게 오고 또 이렇게 오고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쭉 이어나갑니다. 이렇게 이어나가요. 그래 놓고 네, 여기서 또 예를 들면 가지가 이렇게 나와서 또 이어가면 되겠죠. 그래 놓고 잎사귀를 달아주면 되겠죠. 야, 이렇게. 야, 그럼 잎사귀를 한번 또 달아보도록 할게요. 어느 쪽으로 됐든 상관없이 잎사귀는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도록 이렇게 해주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겹친 데는 또 겹친 게 좋고요. 너무 나열만 하지 말고 이렇게 겹친 데 겹치고 계속 올라가 주면 좋겠죠. 이 상태에서 한번 가시를 해 보도록 하겠죠. 장미의 멋은 요 가시라고 하니까 가시를 이렇게 한번 달아줘 보면 이렇게 툭 해서 툭 쳐주면 이렇게 가시가 생깁니다. 이렇게 툭 가시가 생기겠죠. 숨어 있는 줄기도 있겠고요. 이런 상태가 되면 되겠죠. 제가 지금 여기 마르지를 않아서 아직 잎맥을 하진 않았지만 잎맥도 그렇게 자연스럽게 하면 되고요. 일단 줄기를 한번 더 연습을 시켜주면요. 밑에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있다 그러면 보십시오. 옆에서 또 올라갑니다. 이렇게 올라가고 이쪽에서 또 이렇게 올라갈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요. 그래 놓고 이렇게 여기서도 또 이렇게 올라갈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자란다는 것만 이해해 주시고요. 그리면 조금 더 이런 식입니다. 이것이 지간화법의 겸해서 잎사귀 화법인데요. 이때 잎사귀를 잎맥을 해줄 때는 너무 마른 상태에서 하지 말고 어느 정도 마른 상태에서 너무 두껍게 하지 마십시오. 가운데를 잡아주고요. 이렇게 너무 국화처럼 옹그리지 말고 옆으로 좀 이렇게 벌려줍니다. 이렇게 옆으로 벌려줍니다. 이것이 너무 마른 상태에서 하면 맥이 매력이 없습니다. 이렇게 너무 철판처럼 또는 무튼 물건 쌓아놓듯이 너무 정교하게 하지 말고요. 이게 너무 두꺼우면 매력이 없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너무 두껍지 않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새로 난 것은요, 가끔 이렇게 하나만 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가끔 새로 난 거는요, 이렇게 새로 난 것들은 어린 잎은 이렇게 하나만 하기도 하고요. 조금 나이 든 것들은 소위 말하면 조금 세월이 익은 잎사귀는 이렇게 잡아서 양 옆으로 이렇게 해줍니다. 이것이 잎사귀의 잎맥 그리는 법이고요. 잎맥을 너무 나란하거나 너무 정교하게 하지 마시고 조금 이렇게 일기가성이라고 싹싹싹 그리듯이 문인하니까 조금 더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좀 이렇게 마른 상태의 것들은 좀 이렇게 잎맥을 한번 먹물을 찍어서 먹물이 쭉 빠질 때까지 쭉쭉 그려줍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이렇게 하면 잎사귀와 줄기 그리는 법이 완성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가시를 할 때는요, 가시를 할 때는 이렇게 해서 쳐 올리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고, 이쪽으로 갈 때와 이쪽으로 갈 때 이 붓끝을 올려주는 위쪽으로 올려준다고 생각을 하십시오. 가시를 수평으로 자라긴 하지만 약간 올려준다고 생각을 하면 조금 더 그리는데 멋스럽고 붓이 약간 역입이 되고 회봉이 되는 것 같아서 괜찮습니다. 이것이 잎사귀와 줄기 그리는 법이었습니다.